여보, 우리 딸이 너무 조용한 거 아냐? 다른 애들은 막 울고 떼쓰고 그러는데 괜찮아. 우리 딸은 그냥 생각이 많은 아이일 뿐이야.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네. 성적은 매우 우수해요.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 난 이대로가 좋아, 엄마. 친구들이랑 있으면 피곤해. 괜찮아, 우리 딸. 너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우리 딸 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엄마, 아빠, 나 자취하고 싶어. 나도 이제 성인이야. 스스로 살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 딸한테 연락 왔어. 아니, 오늘도 연락이 없네. 바쁜가 보네. 아가, 무슨 일이야? 아가, 문 좀 열어봐.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이대로 둘 순 없어.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한 번 더 시도해 볼게. 이게 무슨... 누가 이랬어? 전 남자친구가 그랬어. 아가,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해. 괜찮겠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어. 나도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정받았고, 저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우리의 삶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태어난 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죠. 갓난아기 때도 울음소리가 작아서 옆방에서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딸의 성격이 우리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활발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죠. 여보, 우리 딸이 너무 조용한 거 아냐? 다른 애들은 막 울고 떼쓰고 그러는데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어요. 괜찮아. 우리 딸은 그냥 생각이 많은 아이일 뿐이야. 딸은 잘하면서도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걸 가장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했죠. 유치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집 안 곳곳에 딸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풍경화부터 추상화까지 딸의 감성이 듬뿍 담긴 그림들이었죠. 학교에 들어가서도 딸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딸이 너무 조용하다고 걱정했지만 성적만큼은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특히 국어와 미술 시간에는 두각을 나타냈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네. 성적은 매우 우수해요.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와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 엄마. 친구들이랑 있으면 피곤해. 그 말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딸이 조금씩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가고 가끔은 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놀게 하기도 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딸의 그림 실력이 더욱 빛을 발했어요. 교내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딸의 재능을 인정했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상장을 받아오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딸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여전히 딸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대요. 괜찮아, 우리 딸. 너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강요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았죠. 대신 딸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장려해주기로 했어요. 미술학원도 보내고 집에 화실도 만들어줬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딸의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어요.
특히 미술 시간에는 더욱 두각을 나타냈죠. 미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딸 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그림에 몰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을 느꼈죠. 우리 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그림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의 명문대 미대였죠. 남편과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역시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나는 우리 딸이 유명한 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다니까. 딸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평소에는 말이 없던 딸도 그날은 조금 들떠 보였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기뻤거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딸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자취하고 싶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그 내성적인 아이가 혼자 살겠다고? 남편은 즉각 반대했어요.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게다가 너가 어떻게 혼자 살아? 하지만 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나도 이제 성인이야. 스스로 살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가족 회의가 이어졌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저는 딸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세상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성인이니까.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 딸이 얼마나 내성적인지. 혼자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딸을 보호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는 딸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야 해. 그리고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해. 약속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딸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서울로 떠났어요. 딸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 혼자 살기 좋은 원룸을 찾아 계약을 했고, 딸도 마음에 들어했죠. 그렇게 이사를 마무리하고 원래 살던 집보다 작은 원룸에서 살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했거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딸의 말에 우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마중 나온 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남편도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 우리 딸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우리 딸이잖아. 혼자서도 잘 해낼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딸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딸은 약속대로 매일 연락했고 주말마다 집에 왔죠. 대학 생활도 즐겁다고 했어요. 엄마, 나 동아리도 들었어. 미술 동아리인데 너무 재밌어.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우리 딸이 드디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어요. 그래?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응, 주로 야외 스케치도 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개강 시즌이라 동아리 활동도 많고 과제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한테 연락 왔어? 아니, 오늘도 연락이 없네. 바쁜가 보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딸의 성격을 아는지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딸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매일 밤 딸의 방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여보, 딸이 왜 연락이 없을까?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남편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일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그날 밤 잠을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놀라서 남편과 함께 문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우리 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딸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죠. 평소 단정하던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의 눈빛이 공허해 보였어요. 아가, 무슨 일이야?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아가, 문 좀 열어봐. 무슨 일 있었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 앞에서 딸을 부르는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죠.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어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여보, 어떡해? 우리 딸이 왜 저러는 거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기다려보자.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도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새벽에 저희 부부가 잠든 뒤에야 다녀오는 것처럼 보였죠. 밥 먹자고 불러도 나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방 앞에 음식을 두기도 했죠. 하지만 방 앞에 놓아둔 음식은 대부분 그대로였고 물만 조금씩 마신 흔적이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력함과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어요. 딸의 방문 앞에 앉아 밤을 새우기도 했고 때로는 문에 귀를 대고 딸의 숨소리라도 들으려 했죠. 아가, 제발 문 좀 열어봐.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돼. 그래, 딸. 무슨 일인지 말해줘. 우리가 도와줄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가끔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딸이 방에 틀어박힌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필사적으로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왜 바로 알지 못했을까?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을 탓했어요. 난 그저 딸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이렇게 방 안에서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할지 몰랐지. 나 역시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딸과 통화했으면서도 그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더 물어볼 걸. 연락이 뜸해졌을 때 먼저 연락해 볼 걸. 그냥 학업 스트레스려니 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되새겼죠. 딸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딸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이면 잘 해낼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딸을 홀로 내버려 둔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딸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딸이 겪을 어려움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무 딸의 독립만을 생각했나 봐. 딸이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걸 더 자주 말해줬어야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 딸의 방 앞으로 갔어요. 문에 이마를 기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 아빠가 미안해.
네 마음을 몰라줘서 너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저도 남편 옆에 섰어요. 눈물을 흘리며 문을 쓰다듬었죠. 엄마도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용서해줘.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죠. 여보, 이대로 둘 순 없어.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한 번 더 시도해 볼게. 남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딸을 구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딸의 방문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 뒤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지만 이대로 우리 딸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공고함을 가지고 와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문이 열리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의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아가, 아빠가 문 열게. 무서워하지 말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깜깜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커튼이 꼭 닫혀 있어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죠.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가, 남편이 다가가 안아주려 했지만 딸은 몸을 더 웅크렸어요. 그제야 딸의 팔에 있는 멍 자국이 보였어요.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이 뒤섞인 멍 자국들이 딸의 팔을 뒤덮고 있었죠. 이게 무슨... 누가 이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딸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전 남자친구가 그랬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응원했던 대학 생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아가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와 사귀게 되었는데 처음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였는데 얘 그림을 칭찬해주고 전시회도 데려가주고 남편은 딸이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죠. 그런데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가 점점 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애들이랑 이야기만 해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점점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어. 딸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만나는 사람을 제한하고 심지어 옷차림까지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토록 큰 고통을 혼자서 견디고 있었다니. 그래도 처음에는 참았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그러다 어느 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죠.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는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 내가 학교에서 다른 남자애랑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우리의 소중한 딸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여린 우리 딸이 이런 폭력을 당했다니. 남편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당장 그놈을 찾아가 죽여버리겠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딸의 몸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그제야 실감났어요. 아가, 왜 말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에게 말했어야지. 너무 무서웠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어.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니.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어. 그런데 여기 와서도
계속 연락이 와.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만 있었어. 딸은 그 말을 끝으로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지켜줄게. 남편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살기가 서려 있는 게 보였죠. 당장 그놈을 찾아가 죽여버리겠어. 여보, 진정해. 지금은 우리 딸을 돌보는 게 우선이야. 남편을 진정시키고 나서 우리는 딸을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 보였죠. 선생님, 우리 딸 뼈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아질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지금은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어요. 우리 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을 물어 그 남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이제 우리 앞에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놈을 가만두면 안 돼.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해.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딸의 의사도 중요했죠. 아가,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해. 괜찮겠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어. 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도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딸이 겪은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했고, 증거도 함께 제시했어요. 딸이 몰래 녹음해둔 협박 음성, 폭행의 흔적을 찍은 사진들.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딸의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딸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죠.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딸은 전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도 딸을 달래느라 밤을 새웠죠.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해도 도망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딸에게 힘을 주려 노력했죠. 할 수 있어, 우리 딸. 엄마 아빠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딸은 악몽에 시달렸고, 남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했고, 저는 모든 걸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렸죠. 그 와중에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매일 밤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그림도 그렸죠.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딸의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결정적인 재판날이 왔어요. 딸이 직접 증언을 해야 하는 날이었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 몸을 휘감았어요. 증언대에 선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는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고, 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전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즉시 제지했지만 그의 폭발적인 반응에 따른 겁에 질린 듯 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이런 행동을 하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딸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히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게 다 네 잘못이라고.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너가 먼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찰들이 남편과 전 남자친구를 말리느라 분주했고, 판사는 계속해서 정숙을 요구했죠. 그 와중에 저는 딸에게 달려갔어요.
딸은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딸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그는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 순간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딸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나는 딸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법정 절차 때문에 그저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증언을 마친 딸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고 저는 그저 딸을 끌어안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는 말만 반복하며 딸을 안아주며 속삭였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겨우 법정이 진정되고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딸은 힘겹게 나머지 증언을 마쳤고 이어서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었죠.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폭력적인 언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거예요. 난 결백해요. 그가 다시 소리치려 했지만 이번엔 그의 변호사가 그를 제지했어요. 재판은 몇 시간 더 계속됐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죠.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끝난 거지?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넌 정말 용감했어. 그 남자는 곧바로 구치소로 압송됐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연민, 그리고 안도감. 법정을 나서는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다시 그림 그리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늘 곁에서 응원할게. 남편도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아가, 네 그림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엄마, 아빠, 나 내년에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디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아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기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소통의 중요성, 사랑의 힘, 그리고 용기의 가치.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딸은 정말로 대학에 복학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근처 대학으로 편입했죠. 첫날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이제 나는 강해졌으니까. 딸의 말에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딸의 용기를 믿기로 했죠. 그래, 우리 딸 잘 다녀와.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딸이 다시 붓을 잡기 시작한 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를 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극복해 나갔어요. 엄마, 오늘은 수업에서 자화상을 그렸어. 처음엔 그 사람한테 맞았던 내 상황만 생각이 나서 그리기 어려웠지만 결국 끝까지 그려냈어.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미술 수업은 딸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번 주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캔버스에 표현해 보세요. 딸이 그린 그림은 어둡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검은 그림자 속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었죠. 이건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의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아직은 아프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 딸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매주 토요일마다 딸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했고, 저는 딸의 그림을 집 곳곳에 걸어두었죠.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졸업 전시회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로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이 전시회를 통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딸의 작업실로 가서 커피를 가져다 주곤 해요. 밤늦게까지 그림 그리는 딸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느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대단한 것 같지?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딸의 그림 스타일도 변화했어요. 예전에 밝고 화사한 색채는 사라졌지만 대신 더 깊이 있고 성숙한 느낌의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는 모습이 그녀의 그림 속에 녹아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법정에 섰던 날을 표현한 거예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죠. 딸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가족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처도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딸의 전시회 준비를 돕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